이건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실패했고 유럽도 포기했어요. NASA 우주생명과학부장 마이클 크린의 이 한마디에 세계 제약업계가 경악했습니다. 우주에서 고순도 단백질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미국이 15년간 40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순도 97%를 넘지 못했고 유럽은 300명의 과학자를 투입했지만 결국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도 변변찮은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간다고요? 웃기는 소리 마세요. 글로벌 제약사 헬리우스 CEO 빅터 헤일은 한국의 도전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한국이 해냈습니다. 순도 99.8%. 세계 최초 자동화 성공. 더 충격적인 건 연구진이 단 3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마주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말씀해 주시면 모든 행운이 그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좋은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우입니다. 2025년 1월 어느 추운 아침,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실험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세종시 정부청사 브리핑룸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말하고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섭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실험실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긴장되는 버릇이죠. 고령화, 난치병, 의료비 급등.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제 앞 테이블 위에는 손바닥만 한 은색 금속 케이스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 든 건 제가 3년 동안 매달려온 우주 단백질 생성 모듈이었죠. 이 작은 장치 하나가 곧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옆에서 후배 연구원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가왔어요. 박사님, 최종 점검 완료했습니다. 온도 편차 0.3도 이내, 진동 테스트도 통과했고요. 고생했어.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은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우주 환경에서 생성된 단백질은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열쇠가 될 겁니다. 새로운 열쇠라.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죠.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몰라요. 실험은 수백 번 실패했고 예산 삭감 위기도 2번이나 넘겼습니다. 동료들 중에는 이게 정말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됩니다. 반드시요. 하지만 혼자 남으면 불안했어요. 밤늦게 실험실을 정리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화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죠. 저는 소리를 줄이고 다시 모듈 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은빛 표면이 형광등 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어요. 저는 손을 뻗어 케이스를 쓰다듬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드디어 시작이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에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게 던지는 다짐 같은 거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우 박사님, 청와대에서 급속 문서 왔습니다. 청와대요? 저는 놀라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대통령 직인이 찍힌 공문이었죠.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경제 바이오 융합 전략 후속 조치 관련. 한지우 책임연구위원 귀하. 일시 2025년 1월 20일 오후 2시. 장소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 참석 요청 사항 우주바이오 프로젝트 1차 실행계획 보고. 오후 2시. 닷새 뒤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설렘인지 긴장인지 구분이 안 됐죠. 이건 단순한 회의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의 첫 발을 제가 직접 내딛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저 위 400km 상공 어딘가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를 돌고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 머지않아 한국의 우주정거장에서 이 작은 모듈이 작동하게 될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지우 박사님, 1월 20일 청와대 미팅 전 사전자료 제출 요청. 기한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이틀 반.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켜고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죠. 대한민국 우주바이오 프로젝트 제1단계 실행계획.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쏟아냈죠. 연구 목표, 기술 검증 방안, 예상 일정, 리스크 관리 방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7시였죠. 하지만 손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 있었고 화면에는 이미 1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험실 불을 끄려다 다시 모듈 케이스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은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해. 작게 말했죠. 누가 듣는다면 기계한테 말하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모듈은 그냥 기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3년의 시간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었으니까. 저는 가방을 메고 실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발소리만 쿵쿵 울렸죠.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KARI 본관 4층 대회의실이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연구진 12명이 둘러앉았죠. 프로젝터 화면에는 우주바이오 프로젝트 1차 전략회의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어젯밤 작성한 보고서 파일을 띄웠죠. 옆자리에는 서미연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6살 생명공학 전공의 단백질 구조 분석 전문가였어요. 이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이기도 했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어제 대통령 발표 보셨죠? 이제 우리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공식 과제가 됐습니다. 일정을 다시 정리해야 해요. 화면에 간트 차트가 떴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목표와 기한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기술개발팀 김태수 선임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모듈 최종 검증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2월 말까지요. 3월 초에 나로우주센터로 이송해야 하니까. 한 달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요.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정이 빡빡하다는 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압니다. 하지만 누리호 발사 일정이 이미 확정됐어요.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데이터 분석팀 박민석 박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온도 제어 시스템이 문제예요. 우주 환경에서 섭씨 영하 150도에서 플러스 150도까지 변화하는데 단백질 생성 과정은 플러스 4도에서 플러스 8도 사이로 유지해야 하거든요. 편차가 0.5도만 넘어가도 구조가 무너집니다. 단열재 이중 코팅은 검토했나요? 했는데 무게가 문제예요. 페이로드 제한이 15kg인데 지금 설계로는 18kg이 나와요.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무게, 전력 소비량. 모든 게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있었어요.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 검토, 일정 조율, 위험 요소 평가. 체크리스트는 끝없이 길어졌어요. 그때 서미연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어요. 미연 박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얼굴이었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연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지우 박사님, 이 실험은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연 박사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누군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가슴 한쪽을 쿡 찔렀습니다. 미연 박사는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논문 한 편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죠. 말기 암 환자 치료제 접근성 현황 분석. 작년 통계예요. 국내 말기 암 환자 중 30%는 신약 임상시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 체력, 기저질환 때문이죠. 그리고 승인된 신약 중에서도 고순도 단백질 기반 치료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1회 투여에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숫자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통계가 사람이 됐어요. 미연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생산 방식이에요. 지상에서 만드는 단백질은 중력 때문에 구조가 불완전해집니다. 순도를 높이려면 정제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하고 그럴수록 비용이 올라가죠. 하지만 우주에서는 다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미세중력 환경에서 생성된 단백질 결정 사진이었습니다. 지상에서 만든 것과 비교하니 차이가 확연했어요. 구조가 훨씬 정교하고 균일했죠. 이게 가능하다면요? 미연 박사가 우리를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손 쓸 수 없다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무겁고 뜨겁고 또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프로젝트를 기술 개발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공하면 대한민국 우주기술이 한 단계 올라가고 제 커리어에도 큰 업적이 되겠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미연 박사의 말을 듣고 나니 달라졌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어요.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희망을 기다리고 있을 그 사람. 가족의 손을 잡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말하는 그 사람. 그들에게 이 작은 모듈은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갈 이유였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노트북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민석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미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무게를 3kg 줄이는 게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는 기술적 문제를 푸는 자리였다면 지금은 달랐어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죠. 김태수 선임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해내겠습니다. 저도요. 할 수 있어요. 한 명씩 말이 이어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죠.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해냅시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저는 미연 박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박사님. 제가 불렀어요. 미연 박사가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말 고마웠어요. 무슨 말요? 희망을 만드는 일이라고요. 미연 박사가 잠시 웃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였어요. 지우 박사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냥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린 것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숫자가 아니구나. 공식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에요. 과학은 누군가의 삶을 다시 피우는 불씨가 될 수 있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게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2월 26일, 저는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바람이 거셌어요. 짠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정문을 지나 발사동으로 향하는 길, 멀리 누리호가 서 있는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하얀 로켓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언제 봐도 장엄한 광경이었죠. 지우 박사님, 이쪽입니다. 박준혁 엔지니어가 앞장섰어요. 32살 항공우주공학 전공의 발사체 시스템 전문가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페이로드 탑재를 총괄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발사동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천장이 50m는 넘어 보였죠. 중앙에는 누리호 3단 페어링 실물 모형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듈은 저기 있습니다. 준혁이 가리킨 곳에 클린룸이 보였어요. 유리병 너머로 흰색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앙 테이블 위에 우리 단백질 생성 모듈이 놓여 있었죠. 들어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박사님 모듈인데요. 우리는 에어샤워를 거쳐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클린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듈은 생각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20cm, 높이 15cm 정도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온도 제어 시스템, 유체 주입 장치, 단백질 결정화 챔버, 실시간 모니터링 센서가 모두 들어 있었어요. 최종 무게는요? 14.8kg입니다. 목표치 안에 들어왔어요. 준혁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각 부품별 무게 분석표가 떠 있었죠. 단열재를 탄소 나노튜브 복합 소재로 바꿨어요. 무게는 40% 줄고 성능은 오히려 15% 향상됐습니다. 잘했네요. 저는 모듈에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표면에 작은 포트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데이터 전송용, 전력 공급용, 비상 수동 제어용. 모든 게 2중, 3중으로 백업되어 있었죠. 알고리즘 테스트는 끝났나요? 네, 400번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성공률 98.2%예요. 나머지 1.8%는요? 준혁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요. 우주방사선 간섭, 미세운석 충돌, 전력 시스템 이상. 이런 건 지상에서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어요. 그랬죠. 우주는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어요. 원격 패치는요? 그게 중요합니다. 준혁이 다른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떴습니다. 궤도 진입 후 72시간 동안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상에서 원격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자동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부턴 모듈이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코드 한 줄 한 줄이 생명줄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다음 6시간 동안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했습니다. 온도 센서 교정, 유체주입 밸브 동작 테스트, 통신 링크 안정성 확인.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갔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어요. 준혁과 저는 클린룸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죠. 커피 드릴까요? 그러죠. 준혁이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왔어요. 따뜻한 캔을 손에 쥐니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박사님.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불안하시죠? 네. 거짓말할 필요 없었습니다. 당연해요. 저도 그래요. 3년 준비했는데 결국 발사되고 나면 우리 손 떠나는 거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믿는 수밖에요. 믿는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발사대 조명이 누리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로켓이 닷새 뒤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듈을 우주로 실어 나르겠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발신자는 서미연 박사였죠. 지우 박사님, 급한 일 있어요. 전화 가능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미연 박사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세요? 나로우주센터요. 혼자 계세요?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연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헬리우스가 움직였어요. 헬리우스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간 주변을 둘러봤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대학 동기가 제약업계 애널리스트예요. 오늘 비공식 연락이 왔어요. 헬리우스 내부에서 우리 프로젝트 관련 분석 보고서가 돌고 있대요. 무슨 내용인데요? 한국이 우주 단백질 생산에 성공하면 글로벌 고순도 단백질 시장이 재편될 거라는 내용이에요. 특히 항암제 쪽이요. 헬리우스가 독점하던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요? 빅터 헤일이 직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대요. 한국 프로젝트 모니터링이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빅터 헤일, 헬리우스의 CEO였습니다. 제약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죠. 냉혹하고 계산적이고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직접 나섰다는 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죠. 우리 프로젝트 정보가 셀 리는 없겠죠? 모르죠. 조심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헬리우스, 글로벌 제약 대기업, 시가총액 600억 달러, 고순도 단백질 치료제 시장 점유율 40%. 그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니.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기술적 문제만 생각했는데 이젠 달랐습니다. 외부의 적이 생긴 거예요. 저는 다시 클린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모듈이 보였어요. 조명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지켜내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술만으론 부족해요.
이제는 태도가 필요했죠. 어떤 위험이 와도 맞설 수 있는 단단함.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내일 최종 점검 한 번 더 하죠. 빈틈없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우리 모듈이 작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막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3월 3일 아침, 발사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보다 1시간 빨랐죠. 긴장 때문에 더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상황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연구원, 엔지니어, 언론사 취재진, 정부 관계자들. 모두가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발사대 위 누리호가 보였습니다. 저는 서미연 박사 옆자리에 앉았어요. 미연 박사는 노트북을 열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띄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짧게 대답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미연 박사도 알아챘는지 제 손을 가볍게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오전 8시. 화면이 전환됐어요. 세종시 청와대 과학기술상황실이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생중계 방송이었어요. 전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누리호 4차 발사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 발사에는 우주바이오 프로젝트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계가 8시 50분을 가리켰어요. 발사 10분 전, 상황실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T, 10 미닛.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날씨 양호. 발사 준비 완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T, 5 미닛. 화면 속 누리호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액체산소가 기화되는 모습이었죠. T1 미닛. 미연 박사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T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7, 6, 5. 온 상황실이 함께 숫자를 셌어요. 넷, 셋, 둘, 하나. 발사. 순간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누리호 하단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터져나왔어요. 천지가 흔들리는 것 같았죠. 로켓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점점 빨라졌어요.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흰 연기가 길게 꼬리를 그으며 따라갔죠.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발사 성공. 1단 분리 성공. 화면에 자막이 떴어요. 1단 부스터 정상 분리. 2분 뒤 2단 분리 성공. 또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 있었어요. 주먹을 쥔 채로요. 3분 30초. 3단 점화 성공. 페어링 분리 완료. 화면 속에서 페어링 두 쪽이 갈라지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큐브셋이 보였어요. 우리 모듈이 들어있는 바로 그 위성이었죠. 8분 45초. 목표 궤도 진입 완료. 큐브셋 분리 성공. 폭발적인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박수 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울렸죠. 저도 미연 박사와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죠. 해냈어요, 지우 박사님. 네, 해냈어요. 화면 속 대통령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청와대 상황실도 환호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했죠. 신호 잡혔나요? 잠시만요. 미연 박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데이터 스트림이 떴어요. 연결됐어요. 모듈 작동 중입니다. 주변 연구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죠. 온도는요? 섭씨 6도. 정상 범위예요. 전력은요? 배터리 98%. 태양전지판 전개 완료. 단백질 생성 시작됐나요? 네, 지금 유체 주입 시작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데이터가 도착했어요.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단백질 결정 구조 사진이었죠. 화면에 이미지가 떴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게 뭐죠? 옆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화면 속 단백질 결정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상 실험에서는 깔끔하고 정교한 육각형 구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건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덩어리였죠.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요. 미연 박사가 다른 각도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구조가 엉망이었죠. 온도 변화는 없었나요? 없어요. 6도에서 6.2도 사이였어요. 진동은요? 감지 안 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 나온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박준혁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유체 주입 속도가 문제일 수 있어요. 미세 중력 환경에서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나 봐요. 그럼 조절할 수 있나요? 해볼게요. 준혁이 원격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미지가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같았어요. 불안정한 구조. 울퉁불퉁한 표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실패했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3년. 수백억 예산. 국가 프로젝트. 대통령의 신뢰. 미연 박사가 말했던 그 희망.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 박사님. 미연 박사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아직 72시간 남았어요. 원격 패치 가능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분석해봐요.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한지우 박사님이시죠? 네. 긴급 상황 점검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이요? 네.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노트북 위에 올려놓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알겠습니다. 관계자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여전히 불안정한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희열은 사라졌어요. 대신 충격과 공포만 남았죠. 성공의 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어요. 상황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까까지 환호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까지 5시간. 그 안에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몰랐어요. 청와대 보고는 재앙이었습니다. 오후 4시 과학기술보좌관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불안정한 단백질 구조 이미지가 스크린에 떴죠. 보좌관 3명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설명해 주시죠. 가운데 앉은 수석보좌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백질 결정 구조가 불안정하고. 얼마나 다른데요? 지상 실험 대비 60% 수준입니다. 60%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년 준비하고 수백억 들여서 60%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원인은 파악했습니까? 아직 정확히는. 언제 파악할 건데요? 72시간 안에 원격 패치가 가능하니까 그 안에 안 되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 박사님 아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발표하셨어요. 언론도 주목하고 있고요. 만약 실패로 결론 나면 정치적 부담이 엄청날 겁니다. 압니다. 그럼 확실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요.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청와대를 나와 차에 탔어요.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죠. 핸들을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나로우주센터로 돌아왔어요. 상황실에는 미연 박사와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연 박사가 물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72시간 안에 해결 못하면 프로젝트 중단될 수도 있대요. 중단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치적 부담 때문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미연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후 내내 데이터 분석했어요. 3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첫째, 알고리즘 오류. 유체 주입 타이밍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둘째, 우주방사선 간섭. 예상보다 강한 방사선이 단백질 결합을 방해했을 수도 있죠. 셋째, 미연 박사가 말을 멈췄어요. 셋째요? 외부 교란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헬리우스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이요. 통신 신호 간섭 흔적이 일부 보여요.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음모론적이지 않나요? 위성 통신을 해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배제할 순 없어요.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우리 모듈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겠죠.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실패한 건가요? 정말로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상우 국장이었습니다. 한 박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국장이 팔짱을 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압니다. 언론에서 벌써 냄새 맡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기사 나올 겁니다. 누리호 성공했지만 실험은 실패 이런 식으로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틀 안에 결과 안 나오면 위에서 결단 내릴 겁니다. 프로젝트 재검토 들어가요. 재검토요? 그럼 중단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게 박사님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떠났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죠. 내가 망쳤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책임은 제게 있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니까요. 실패하면 제가 짊어져야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국가적 희망을 꺾는 것. 누군가 이 실험을 믿고 기다렸을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 저는 상황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빈 회의실로 들어갔죠. 불을 켜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온도 그래프, 압력 변화, 유체 흐름.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책상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음이었어요. 무심코 확인했죠. SNS 알림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프로젝트 기사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클릭했습니다. 댓글이 떴어요. 제발 성공해주세요. 저희 언니가 말기암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이 연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들었어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는 이혜진이었습니다. 댓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제 친구 아들이 희귀병이에요. 성공하길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계속 이어졌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통계가 아니었어요. 숫자가 아니었죠.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니를 살리고 싶은 예진.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누군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 그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논문이 아니었어요. 정치도 아니었죠.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어요. 흔들림도 계속됐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느껴졌습니다. 믿음이었어요. 가장 깊은 흔들림 속에서 깨어나는 진짜 믿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데이터를 새로 정렬했죠. 다시 해보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숫자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온도 그래프의 미세한 떨림, 압력 변화의 패턴, 유체 확산 속도의 불규칙성.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계산했죠. 시간이 흘렀어요. 창밖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찾았습니다. 이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제는 알고리즘이 아니었습니다. 방사선도 아니었고 외부 교란도 아니었어요. 유체 주입 압력이었죠. 미세 중력에서 압력 분포가 예상과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결정이 불균일하게 자란 거예요. 고칠 수 있어. 저는 서둘러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미연 박사와 준혁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미연 박사를 흔들었습니다.
박사님, 일어나세요. 응? 뭐예요? 찾았어요. 원인 찾았어요. 미연 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압력 분포예요. 원격으로 조절 가능해요. 준혁도 깼어요. 저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요. 이 부분 압력을 20% 낮추고 주입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돼요. 준혁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이거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패치 보낼게요. 준혁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6시. 발사 후 22시간이 지났습니다. 72시간 중 50시간이 남았어요. 충분했습니다. 패치 전송 완료.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적용 확인까지 30분 걸려요. 기다리죠. 우리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0분이 천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새 이미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단백질 결정이 떴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깔끔한 육각형 구조, 정교한 표면, 균일한 밀도. 완벽했어요. 성공이에요. 미연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이었어요. 안도였죠.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다시 시작하길 잘했죠. 믿음을 붙잡길 잘했습니다. 성공의 기쁨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긴급 영상회의 요청이 왔어요. 화면에 이상우 국장과 보좌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한 박사님,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일단 패치는 성공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국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동화 시스템을 더 분석해보니까 미세 오류가 발견됐어요. 어떤 오류인데요? 타이머 동기화 문제예요. 지금은 원격 제어로 커버하고 있지만 72시간 지나면 자동 모드로 전환되잖아요. 그때 이 오류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꼬일 수 있어요. 화면 너머 보좌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추가 패치를 보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위험합니다. 패치 과정에서 실수하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마비요? 네. 그럼 실험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률은요? 70% 정도요. 30%는 실패 가능성이란 얘기잖아요. 네. 안 되겠습니다.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상태로 유지하세요. 70% 성공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위험 감수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국장님, 자동 모드로 넘어가면 그때 가서 생각하죠. 지금은 더 이상 리스크 못 받아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워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미연 박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죠. 국장님 말도 틀리진 않아요. 위험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자동 모드로 넘어가면 오류 확률이 60%까지 올라간다는 거요. 미연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다 의미 없어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밝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열었어요. 로그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타이머 동기화 오류. 0.3초 차이였습니다. 너무 미세해서 처음엔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게 누적되면 문제였죠. 72시간 후엔 5초 이상 벌어질 거예요. 그럼 유체 주입 타이밍이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고쳐야 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요? 시스템이 마비되면요? 그럼 제 책임이에요. 국장이 반대했는데 강행한 거니까요. 경력도 끝날 겁니다. 연구자로서의 신뢰도 무너지겠죠. 저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미연 박사와 준혁이 들어왔어요. 아직 계셨네요. 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연 박사가 커피 2잔을 내밀었어요. 마셔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혁도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지우 박사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패치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60% 확률로 실패해요. 보내면요? 70% 확률로 성공하고 30% 확률로 시스템 전체가 날아가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뭐가요? 보내야죠. 60대 40보다 70대 30이 더 나으니까요. 미연 박사도 말했어요. 저도 동의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게 60% 성공하려고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100%를 향해 가는 거예요. 비록 위험하더라도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국장님이 반대했어요. 정부 승인도 없고요. 그럼 승인 없이 하면 되죠. 준혁이 웃었습니다. 어차피 책임은 우리 거예요. 성공해도 실패해도요. 그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야죠. 미연 박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우 박사님, 우린 과학자예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우리 일은 진실을 찾는 거지.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뭐가요? 우리 팀이잖아요. 준혁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패치 코드 짜죠. 지금 바로요. 우리는 밤새 작업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오류 체크하고, 세 사람이 한 명처럼 움직였어요. 새벽 4시,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최종 체크 완료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전송 준비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발사 후 48시간째였습니다. 24시간 남았죠.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저는 코드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틀린 게 없었어요. 완벽했죠.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 위에 올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돌아올 수 없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패하면 끝이야. 내 경력도, 이 프로젝트도 모든 게 끝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예진의 댓글. 제발 성공해주세요. 미연 박사의 말. 누군가에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속 다짐. 포기하지 않겠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패치 전송. 화면에 진행바가 떴어요. 퍼센트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10%, 20%, 30%. 준혁과 미연 박사가 제 양옆에 섰습니다. 50%, 60%. 손에 땀이 났어요. 80%, 90%. 숨을 참았습니다. 100%.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미연 박사가 물었어요. 네. 적용까지 1시간 걸려요. 우리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새벽 5시 20분. 시스템 상태 메시지가 떴습니다. 패치 적용 완료. 타이머 동기화 정상.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 됐어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미연 박사가 저를 껴안았어요. 저도 두 사람을 껴안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부 승인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확실 속에서도 진짜 용기는 완벽한 확신이 아니었어요. 불확실 속에서도 내딛는 한 걸음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도전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9시, 저는 국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박사님, 패치 보냈다면서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선택이었어요. 옳은 선택은 제가 판단합니다. 박사님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결과 나오면 보고하세요. 성공하든 실패하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대전으로 돌아왔어요. 카이스트와 KARI 공동연구동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미연 박사와 준혁이 이미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3대와 커피잔들이 놓여 있었죠. 앉으세요. 미연 박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세 사람이 동그랗게 마주보게 됐죠. 국장님한테 연락 왔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화나셨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명령 어겼으니까요. 미연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후회돼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젯밤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미연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왜 이 실험이 중요한지요? 화면에 단백질 결정 이미지가 떴습니다. 지상에서 만든 단백질은 여기 보이죠? 구조가 불규칙해요. 중력 때문에 결정이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마우스로 다른 이미지를 클릭했어요. 하지만 무중력 환경에서는 달라요. 중력이 없으니까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랄 수 있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정교해져요. 정말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지상 버전은 울퉁불퉁했지만 우주 버전은 완벽한 대칭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연 박사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단백질 구조가 정교할수록 약효가 높아져요. 부작용도 줄어들고요.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엔 이게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제가 말했어요. 지상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완벽한 단백질이군요. 맞아요. 미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말기 암 환자들한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진 손 쓸 수 없었던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죠.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네요. 네. 세 사람 모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선배, 저 사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뭐가요? 책임이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제 커리어도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고 싶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커리어 쌓으려고가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걸 해내려고 있는 거죠.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준혁. 미연 박사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이 프로젝트가 연구 업적 하나쯤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가 창밖을 봤어요. 이건 우리 셋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 밖 어딘가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일이죠. 예진 씨 같은 사람들이요. 맞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벌써 포기했겠죠. 준혁이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셋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미연 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약속하죠. 끝까지 함께 가는 거요. 저도 손을 얹었어요. 준혁도 손을 포겠습니다. 약속해요.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든든했죠. 과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숫자와 공식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죠.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서로를 지탱하는 동료들.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미연 박사가 노트북을 돌렸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화면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습니다. 어제 보낸 패치 덕분에 시스템은 안정됐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뭐가 남았는데요? 데이터 수집이요.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단백질 결정이 완전히 성장해야 해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미세 조정을 계속해야 하고요. 48시간 내내요? 네. 교대로 해야겠죠. 준혁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모레까지네요. 팀을 나눠서 8시간씩 교대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저는 오늘 밤 담당할게요. 미연 박사가 말했어요. 저는 내일 새벽이요. 준혁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전 내일 낮에 할게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죠. 네. 우리는 다시 손을 맞잡았어요. 파이팅! 작게 외쳤습니다. 그날부터 48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저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도 그래프, 압력 변화, 결정 성장 속도, 모든 걸 1분마다 체크했죠. 미연 박사가 9시에 교대하러 왔어요. 어때요? 순조로워요.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5% 빨라요. 좋네요. 푹 쉬고 와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준혁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죠. 모든 정상. 결정 60% 완성됐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 차례가 다시 왔어요. 모니터를 보니 결정이 80%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구조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죠. 아름답네요. 옆에서 미연 박사가 말했어요. 정말요? 저도 감탄했습니다.
과학이 만들어낸 예술 같았어요. 그날 밤 11시. 드디어 100% 완성됐습니다. 준혁이 환호했어요. 해냈어요. 미연 박사가 최종 이미지를 저장했습니다. 이제 지구로 데이터 전송하면 끝이에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100%. 전송 완료. 세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껴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는 해냈어요. 함께요.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셋이었으니까 가능했어요. 믿음으로 연결된 우리였으니까요.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 우주에서 우리가 만든 완벽한 단백질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구로 돌아올 차례였습니다. 3월 5일 밤 10시. KARI 관제센터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정면 벽에는 모니터가 20개 넘게 걸려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죠. 위성 궤적, 온도 그래프, 통신 신호 강도, 배터리 잔량, 단백질 성장 속도. 저는 중앙 콘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엔 준혁, 오른쪽엔 미연 박사가 있었죠. 신호 상태 확인. 제가 말했습니다. 양호합니다. 신호 강도 92%. 준혁이 대답했어요. 알고리즘 최종 점검 완료했어요. 미연 박사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류 발생 가능성 0.001%까지 낮췄어요. 0.001이요? 어떻게요? 수식 2300번 재검토했거든요. 준혁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미쳤네요. 미쳐야 성공하죠. 미연 박사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정각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준비됐어요. 두 사람이 대답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죠. 패치 전송 시작합니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메인 화면에 진행 상태가 떴습니다. 위성 연결 중. 10초가 지났어요. 연결 완료. 패치 파일 업로드 시작. 진행바가 나타났습니다. 0%에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1%, 2%, 3%. 관제센터가 조용했어요. 키보드 소리와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10%. 준혁이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온도 변화 없어요. 정상이에요. 통신 안정성도 좋아요. 미연 박사가 덧붙였어요. 20%, 30%. 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고 있었죠. 50%. 절반 넘었어요. 준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미연 박사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60%, 70%.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80%. 갑자기 화면이 멈췄어요. 준혁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멈췄어요? 신호 간섭인가? 미연 박사가 다른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아니에요. 신호는 정상이에요. 저는 로그를 열었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없었어요. 버퍼링인 것 같아요. 데이터 양이 커서 그래요. 얼마나 걸려요? 잠깐만요. 1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80%에서 멈춰 있었어요. 2분. 저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3분. 이상한데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화면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81%, 82%. 움직여요. 미연 박사가 소리쳤어요.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90%, 95%. 거의 다 왔어요. 98, 99, 100%. 업로드 완료. 패치 적용 시작. 됐어요. 준혁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위성이 패치를 적용하고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했어요. 이 과정이 제일 위험했죠.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스템 재부팅 중. 예상 소요 시간 5분. 5분. 저는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요. 미연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들, 만약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지 마요. 제가 말했죠. 아니, 진지하게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잖아요. 미연 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면 위성은 그냥 우주 쓰레기가 돼요. 실험은 완전히 끝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요? 책임져야죠. 경력도 끝날 거고 정부한테 엄청 혼날 거예요. 와, 진짜 최악이네.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더 떨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해요. 이런 도전 평생 몇 번 못 하거든요. 미연 박사가 웃었어요. 맞아요. 위험한 만큼 가치 있는 거죠. 2분이 지났습니다. 3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서 차가웠지만 정신은 또렷해졌죠. 4분. 거의 다 됐어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분. 화면이 바뀌었어요. 재부팅 완료. 시스템 점검 중. 숨을 참았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성공이에요. 미연 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요? 준혁이 확인했어요. 네, 여기 봐요. 온도 제어 정상, 유체 주입 정상, 통신 정상. 다 정상이에요. 저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타이머 동기화 오류가 사라졌어요. 완벽하게 고쳐졌죠. 해냈어요. 진짜로 해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환호했죠. 와! 준혁이 저를 껴안았어요. 미연 박사도 달려와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뒤엉켜 웃고 울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미연 박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요. 진짜 될 줄 몰랐어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거짓말. 우린 처음부터 믿었잖아요. 제가 말했죠. 맞아요. 우리는 믿었어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단백질 결정 성장 사이클 재시작. 새로운 데이터 수집 개시.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미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48시간 동안 완벽한 결정을 만들어야 해요. 저는 모니터 배열을 다시 확인했어요. 온도 그래프가 안정적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압력도 정상 범위 아니었죠. 첫 번째 결정 이미지 언제 와요? 1시간 뒤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쉬죠. 교대로요. 저는 괜찮아요. 더 보고 있을게요. 미연 박사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쉬세요. 저 볼게요. 제가 말했죠. 그럼 제가 먼저 쉴게요. 준혁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1시간 뒤에 깨워주세요. 알겠어요. 준혁이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미연 박사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모니터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지우 박사님. 미연 박사가 불렀어요. 네?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왜요? 가끔 불안해져요. 이게 꿈은 아닐까, 실은 실패한 건 아닐까 하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고마워요. 뭐가요? 함께 해줘서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저 위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가 만든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중력 없는 세상에서 완벽한 결정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위험 속에서도 도전하는 순간, 인간은 정말 빛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바로 그 증명이었죠. 시계가 자정 30분을 가리켰습니다. 긴 밤이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패치 후 8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관제센터는 고요했어요. 준혁은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고, 미연 박사는 의자에 기대 눈을 붙인 상태였죠. 저도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피곤했어요. 지난 이틀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삐삐삐삐. 알람 소리가 관제센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준혁도 벌떡 일어났어요. 새 데이터 도착했어요. 미연 박사가 재빨리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도 메인 화면을 확인했어요. 새 이미지 수신 완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열어볼까요? 미연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건 단백질 결정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벽한 육각형 구조. 투명하고 균일한 표면. 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결정.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연 박사가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세밀한 구조가 드러났어요. 분자 배열이 완벽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죠. 믿을 수가 없어요. 미연 박사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건 미국 머크가 ISS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좋은데요? 준혁이 다른 이미지를 열었어요. 머크의 실험 결과 사진이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거였죠. 비교해보니 확연했어요. 머크 버전은 결정 가장자리가 약간 불규칙했습니다. 우리 건 완벽했어요. 순도 계산해 볼게요. 미연 박사가 소프트웨어를 돌렸습니다. 숫자가 떴어요. 순도 99.8%. 99.8이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머크가 97.3이었는데 우린 99.8이에요. 제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 위에 올린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우리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미연 박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요. 진짜로 해냈어요.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했다. 우리가 했어. 저도 일어났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울고, 웃고, 소리 지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안도였죠. 감사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3년의 시간. 수백 번의 실패. 밤새운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모든 게 이 한 장의 이미지로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지우 박사님. 미연 박사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가 세계 최초예요. 우주에서 자동으로 고순도 단백질 만드는 거요. 맞아요.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이 최초예요.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 찍어요. 이 순간 기록해야 해요. 우리는 메인 화면 앞에 섰습니다. 뒤로 완벽한 결정 이미지가 떠 있었죠. 준혁이 셀카를 찍었어요. 찰칵. 눈물 자국, 지친 얼굴, 하지만 환한 미소. 이게 우리였습니다. 보고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누구한테요? 정부, 대통령, 모두한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바이오 프로젝트 중간 성과 보고. 단백질 결정 생성 성공. 순도 99.8% 달성. 손이 떨려서 타이핑이 제대로 안 됐어요. 하지만 계속 썼죠. 새벽 5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송했습니다. 6시, 국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박사님, 보고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99.8%가 맞아요? 네. 확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안도의 한숨이었죠. 대단합니다. 정말로요. 대통령님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미연 박사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언론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뉴스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속보 자막이 보였죠. 한국 우주바이오 프로젝트 성공. 세계 최고 순도 단백질 생성.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과학자분들 존경합니다. 이게 진짜 K바이오구나. 우주 강국 코리아.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낸걸요.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우주 환경에서 고순도 단백질 자동 생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지우 박사님과 연구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유명인 됐네요, 박사님. 우리 모두죠. 저는 웃었어요. 오전 10시 글로벌 뉴스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 한국의 성공을 보도했어요. 한국, 우주 단백질 생산에서 획기적인 진전 달성. 한국 과학자, 미국 제약 대기업을 능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오후 2시, 미연 박사가 노트북을 보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봐요. 화면을 돌렸어요. 헬리우스 공식 보도자료였습니다. 한국 실험 결과에 대한 독립적 검증 필요. 데이터 투명성 의문 제기. CEO 빅터 헤일의 코멘트가 달려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발표를 환영하지만 과학적 엄밀성을 위해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뭐예요, 이거? 준혁이 화를 냈어요. 우리 성공 못 믿겠다는 소리잖아요. 견제하는 거예요. 미연 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떨어질까봐 불안한 거죠. 저는 보도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헬리우스는 한국 프로젝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적절한 조치.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길했죠.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어요. 데이터도 확실하고요. 검증받으면 돼요. 맞아요. 미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성공의 기쁨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우스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뭘 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해낸 기적. 이제 그걸 지켜내야 했습니다. 성공의 여우는 이틀도 가지 못했습니다. 3월 7일 아침, 저는 외신 뉴스를 보다 화면을 멈췄어요.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헬리우스 CEO, 한국 우주 단백질 데이터의 우려 표명. 기사를 클릭했어요. 빅터 헤일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과를 존중한다. 하지만 과학적 엄밀성이 중요하다. 독립적인 제3자 검증 없이는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문장은 더 직접적이었죠. 특히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이 있다.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 인위적 개입은 없었는가? 데이터 조작 의혹이잖아요, 이거. 뒤에서 준혁이 말했어요. 어느새 와서 화면을 보고 있었죠. 우릴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기사들을 검색했어요.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동화된 우주 실험에 대한 안전 우려 제기. 한국 단백질 프로젝트, 국제 표준에 대한 의문 제기. 안전성 검증 부족. 국제 기준 미달. 독립 검증 필요. 헬리우스가 깔아놓은 프레임이 그대로 퍼지고 있었어요. 언론 플레이네요. 미연 박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헬리우스 법무팀이 움직인 거예요. PR 회사도 고용했을 거고요. 우리 데이터는 완벽한데요. 준혁이 항변했어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중이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미연 박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헬리우스는 의심만 심으면 돼요. 그럼 우리 기술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상우 국장이었습니다. 한 박사님, 지금 어디세요? 연구소요. 즉시 서울로 올라오세요. 긴급회의 소집됐습니다. 무슨 회의요? 외교부, 산업부, 우리 부처 합동이에요. 헬리우스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요. 언제요? 오늘 오후 2시. 정부 서울 청사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아침 9시. 5시간밖에 없었죠. 서울 가야 해요. 저희도 같이 갈게요. 미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혼자 갈게요. 두 분은 여기서 데이터 정리해주세요. 검증 자료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어보고 자료를 준비했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헬리우스는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한 경쟁사 견제 차원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오후 1시 50분, 정부 서울 청사에 도착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10명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기정통부 국장, 외교부 과장, 산업부 국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저는 제일 끝자리에 앉았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차관이 회의를 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헬리우스가 공개적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고요. 외교부 과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공식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국제제약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취지였어요. 교란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데이터는 검증됐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산업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이 없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확인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하고 FDA나 EMA 같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거 몇 년 걸리는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헬리우스는 계속 공격할 거예요. 여론도 돌아서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청와대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대통령님께서도 우려하고 계십니다. 자칫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박사님, 차관이 저를 봤어요. 소명 자료 준비 가능하세요? 무슨 소명이요? 우리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요. 모든 로그, 원본 이미지, 알고리즘 코드까지 전부요. 그건 기술 유출 위험이 있어요. 압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년 동안 개발한 기술을 통째로 공개하라고요? 그럼 헬리우스가 베껴갈 수도 있는데요? 시간은 얼마나 주실 거예요? 일주일이요. 일주일요?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료 제출하세요. 그럼 우리가 국제학술지에 긴급 투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죠. 일주일.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검증하고 문서화하는데 일주일.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연 박사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최악이에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면 안 돼요. 미연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데이터만 수천 개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우 박사님. 미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알아요. 저도 포기 안 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성공의 기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불안과 압박만 남았어요. 헬리우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의혹, 안전성 문제, 국제 기준. 하나하나가 우리를 조이는 올감이었어요. 그리고 정부마저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죠. 이길 수 있을까? 미연 박사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 승리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찾아오는 전쟁이 더 거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죠. 저는 KTX를 타고 대전으로 돌아왔어요. 밤 9시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연 박사와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안에 모든 자료 준비해야 해요. 시작하죠. 준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밤새워서라도 해냅시다.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데이터 정리, 로그 검증, 문서화. 잠은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잤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월 14일 아침, 새로운 기사가 떴어요. 네이처 뉴스였습니다. 인터내셔널 엑스퍼츠 콜 포 인디펜던트 리뷰 어브 코리언 스페이스 프로틴 데이터. 국제 전문가들, 한국 우주 단백질 데이터 독립 검토 요구.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MIT 생명공학과 교수가 인터뷰했더라고요. 자동화 시스템만으로 이런 고순도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검증 가능한 절차가 필요하다. 옥스퍼드 약학연구소장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주 환경에서의 실험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전문가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WHO 산하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가 성명을 냈어요. 우주의약품 인증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각국은 독자적 발표를 자제하고 국제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우리 보고 입 다물라는 소리였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미연 박사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유도 성명 냈어요. 한국 데이터 재검증 요구한대요. 미국 FDA도요.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과기정통부였습니다. 한 박사님, 청와대에서 긴급보고 요청 들어왔습니다. 또요? 네.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정확한 사실을 즉시 보고하라고요. 언제요? 내일 아침 9시. 청와대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못 믿는 건가? 중얼거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미연 박사가 말했어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면 책임 물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국제사회 압박이 심해지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책임. 결국 제 책임이었죠. 프로젝트 책임자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잠깐만요. 박사님. 미연 박사가 불렀지만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연구동을 나와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 위 어딘가에 우리 위성이 있었죠. 우리가 틀렸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데이터는 확실했어요. 이미지도 완벽했고요. 하지만 전 세계가 의심한다면요? 만약 우리가 놓친 게 있다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년의 시간, 모든 노력, 그 희망들,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실수한 건 아닐까? 그 공포가 저를 잠식했습니다. 혹시 온도 센서가 잘못됐을까? 알고리즘에 버그가 있었을까?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까? 의심은 끝이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우리 프로젝트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죠. 댓글을 봤습니다. 역시 조작이었나? 국가적 망신이네. 세금 낭비. 한국 과학 수준이 이 정도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국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려다 멈췄어요. 스크롤을 더 내렸죠. 그리고 하나의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언니가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예진. 심장이 멎었습니다. 예진.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말기 암 환자 가족. 우리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 저는 예진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며칠 전 올린 글이 보였어요. 언니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 달을 넘기기 힘들 거래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한국 과학자분들이 기적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다음 글도 있었어요. 오늘 언니한테 우주 단백질 뉴스 보여줬어요. 언니가 웃었어요. 오랜만에요. 살 수 있을까? 물었어요. 저는 당연하지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어제 올린 거였죠. 언론에서 의혹 제기한다는 뉴스 봤어요. 무섭지만 믿어요. 과학자분들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언니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예진의 언니.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 병실에 누워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을 그 사람. 우리를 믿고 있었어요. 세상이 의심해도, 언론이 공격해도, 정부가 압박해도 그 사람은 믿고 있었죠. 포기할 수 없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불안도 여전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느꼈습니다. 책임감이었어요. 예진의 언니에게, 우리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우연히도 다시 용기를 찾았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요. 저는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연구동으로 돌아갔죠. 미연 박사와 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무섭고 불안하고 흔들려요. 두 사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진의 언니처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요. 미연 박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맞아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데이터는 진짜예요. 조작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럼 증명하죠. 전 세계가 납득할 수 있게요. 어떻게요?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 알고리즘 코드, 실험 로그 전부요. 기술 유출 위험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해요.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밤새 작업했어요. 모든 것이 흔들렸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을 찾았으니까요. 그 빛은 예진의 댓글이었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진실이었죠. 새벽이 밝아왔어요.
내일 청와대 보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준비됐으니까요. 진실을 말할 준비가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KARI 연구동은 고요했어요. 복도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엔 예진의 메시지가 떠 있었죠.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언니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죠. 나는 왜 과학자가 됐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 꿈꿨던 것들.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열망. 언제부턴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국가 프로젝트, 예산 확보, 논문 실적, 경력 관리. 그런 것들에 파묻혀 살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달랐습니다. 예진의 언니. 병실에 누워있을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였어요. 제가 과학을 하는 진짜 이유였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죠. 나는 과학자이기 전에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 희망을 나누고 싶은 사람. 그게 먼저였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연 박사였어요.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요. 미연 박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창밖 어둠을 바라봤죠. 미연 박사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왜 과학하는 걸까요? 갑자기요? 진지하게요. 왜 하는 거예요? 미연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엔 재미있어서였어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좋았죠. 지금은요? 지금은 미연 박사가 제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예진의 메시지가 보였죠.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요. 맞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문이 다시 열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두 분 다 여기 계셨네요. 너도 못 자? 네. 계속 생각나서요. 준혁도 자리에 앉았어요. 셋이 동그랗게 마주봤습니다. 내일 청와대 가면요. 제가 말했어요.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하려고요. 모든 걸요? 네. 원본 데이터, 알고리즘, 실험 로그. 전부요. 미연 박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기술 유출돼요. 헬리우스가 베껴갈 수도 있고요. 알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박사님.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3년 노력이 물거품 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생각해봐요. 논문 쓰려고요? 돈 벌려고요? 두 사람이 말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진의 언니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기술 특허가 뭐가 중요해요? 산다는 게 중요하죠. 미연 박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자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제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뭐가요? 미연 박사가 웃었어요. 우리 팀이잖아요. 준혁도 웃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럼 결정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선언할 거예요. 우리 데이터 전부 공개하겠다고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검증할 수 있게요. 헬리우스가 뭐라 하든요. 상관없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정부가 반대하면요. 설득할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요. 미연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죠. 공개 자료 패키지 만들어야 해요. 시간이 없는데요. 밤새면 돼요. 준혁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알고리즘 코드 정리할게요. 저는 실험 로그요. 미연 박사가 말했어요. 그럼 전 이미지 데이터 패키징 할게요. 세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의무감도 아니었죠. 사명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위해 싸우는 거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새벽 5시, 드디어 끝났습니다. 완성했어요. 준혁이 말했어요. 모든 데이터 하나로 묶었어요. 누구나 다운받아서 검증할 수 있게요. 용량은요? 15GB요. 크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미연 박사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저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이걸 오늘 청와대에 가져갈 거예요. 대통령님한테 직접요? 네.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하겠다고 할 거예요. 큰일 내시네요. 준혁이 웃었어요. 원래 큰일 내려고 과학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죠. 영혼의 어두운 밤. 하지만 저는 그 어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과학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요. 숫자가 아니라 생명. 논문이 아니라 희망. 그게 진짜였어요. 가죠. 제가 일어났습니다. 청와대로요. 네. 두 사람도 일어났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진실을 말할 준비. 세상과 싸울 준비. 사람을 위해 헌신할 준비.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점만 남았죠.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작은 장치 안에 우리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죠.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요? 과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요. 3월 15일 아침 9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 저는 대통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상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한 박사님,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네, 대통령님. 국제사회 압박이 심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뭐가요? 원본 데이터, 알고리즘 코드, 실험 로그, 패치 기록. 우리 프로젝트의 모든 것입니다. 대통령의 눈이 커졌어요. 전부요? 네. 이걸 공개하려고 합니다. 공개라니요? 옆에 서 있던 보좌관이 놀라서 끼어들었어요. 그럼 기술 유출되잖아요. 헬리우스가 베껴갈 수도 있고요. 압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밖에요. 박사님.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3년 공들인 기술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통령님,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왜 시작했습니까? 그야? 돈 벌려고가 아니잖아요. 특허 내려고도 아니었고요. 제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대통령이 말이 없었어요. 진실을 숨기면 의욕만 커집니다. 하지만 모든 걸 보여주면 달라져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우리 데이터는 진짜입니다. 조작 없어요. 그러니 검증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대통령이 저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국제화상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십시오. 언제요? 오늘 오후 2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늘이요? 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지금 바로 승부를 봐야 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5시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1시 50분. 청와대 영상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어요. 각국에서 접속 중인 전문가들의 표시가 보였죠. 미국 NASA, 유럽 우주국 ESA, 일본 JAXA, 중국 CNSA, 그리고 MIT, 옥스퍼드, 하버드, 스탠포드 교수들. 총 35명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옆엔 미연 박사와 준혁이 있었죠. 긴장되죠? 미연 박사가 작게 물었어요. 네. 저도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니까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스크린이 분할되며 참석자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한국 우주바이오 프로젝트 긴급 검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우 박사님 시작하시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지우입니다. 제 목소리가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화면을 전환했어요. 데이터 패키지 화면이 떴죠.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센서 로그, 알고리즘 소스코드, 패치 기록.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요. MIT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모든 걸 공개한다는 말입니까? 네. 지금 당장이요. 저는 링크를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화면 속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NASA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옥스퍼드 교수가 말했습니다. 데이터 양이 엄청난데요. 검증에 시간이 걸릴 텐데요. 압니다. 하지만 일부는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어요. 단백질 결정 이미지가 떴습니다. 이건 최종 결과물이에요. 순도 99.8%입니다. 확대했어요. 분자 배열이 선명하게 보였죠. 여기 보시면 결정 구조가 완벽한 육각형이에요. 지상 실험에선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스탠포드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자동화만으로 이 순도를 달성했죠? 알고리즘입니다. 준혁이 대답했어요. 온도, 압력, 유체 주입 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AI 시스템이에요. 코드도 공개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라. 하버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군요. 미연 박사가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여기 실험 로그예요. 72시간 동안 1초마다 기록됐습니다. 총 25만 9,200개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조작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위성 자체가 독립적으로 작동했고 지상 접속도 제한됐어요. 타임 스탬프도 GPS 동기화돼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질문이 쏟아졌어요. 온도 제어, 압력 변화, 결정 성장 패턴, 알고리즘 로직.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제시하고 논리를 설명했죠. 그러다 ESA 수석과학자가 말했어요. 잠깐, 이거 확인해 봤는데요. 모두가 그쪽을 봤어요. 코드 보니까 진짜네요. 조작 흔적 없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NASA 앤드류 박사가 말했어요. 이미지 메타데이터도 깨끗합니다. 변조 안 됐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MIT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성과예요.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지만 데이터 보니 확실합니다. 옥스퍼드 교수도 동의했어요. 한국팀이 정말 해냈네요. 자동화 우주 단백질 생성이요. 그리고 드디어 NASA 앤드류 박사가 공식 발언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역사적 성취입니다. 화면 속 모든 사람이 집중했어요. 한국은 투명성으로 의혹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계에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른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한국팀 축하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해냈어요. 미연 박사가 울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준혁도 눈물을 닦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투명하게 보여주니 모두가 믿어줬어요. 그날 저녁 국제검증팀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우주 단백질 생성 실험은 과학적으로 유효하다.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으며 기술은 검증됐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어요. 코리어 빈디케이츠 스페이스 프로틴 브레이크스루. 한국 우주 단백질 정당성을 입증하다. 트랜스페런시 트라이엄프스 코리언 사이언티스츠 프루브 다우터즈롱. 투명성의 승리 한국 과학자들,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진실로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열었어요. 예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진 씨, 우리 해냈어요. 이제 곧 당신 언니가 쓸 수 있는 약이 나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언니한테 말해줄게요. 살 수 있다고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진실은 어떤 공격보다 강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3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중앙브리핑룸. 객석은 가득 찼어요. 국내외 기자들이 300명 넘게 모였죠. 무대 중앙엔 연단이 있었고 뒤로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바이오 프로젝트 성공 선포식. 저는 무대 옆 대기실에 서 있었어요. 미연 박사와 준혁도 함께였죠. 떨려요. 준혁이 말했어요. 저도요. 미연 박사가 손을 비볐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브리핑룸을 봤어요. 카메라가 6대,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생중계 준비가 완료된 거였죠. 곧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알려줬어요. 문이 열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한 박사님 준비됐습니까? 네,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요.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어요. 덕분에 대한민국이 역사를 썼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국민들 덕분입니다. 겸손하시네요. 대통령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조명이 더 밝아졌어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우주 환경에서 고순도 단백질 자동 생성에 성공했고 국제 검증까지 완료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생명을 구하는 시대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스크린에 단백질 결정 이미지가 떴습니다. 이 작은 결정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할 수 없었던 병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대통령이 저희를 향해 손짓했어요. 이 성과를 이끈 연구팀을 소개합니다. 한지우 책임연구위원과 팀원들입니다. 나가세요. 스태프가 재촉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미연 박사와 준혁이 제 뒤를 따라왔어요. 박수 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했습니다. 저는 연단 옆에 섰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바이오 기술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자동화 시스템, 고순도 생성 기술,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 이 모든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우주정거장 상상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단계를 발표합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대한민국은 2028년까지 우주 단백질 귀환 캡슐을 개발할 것입니다. 우주에서 만든 약을 지구로 가져오는 시스템이죠.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이것이 완성되면 우주약국 시대가 열립니다. 난치병 환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박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 기술이 아닙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미래입니다. 누군가 살 수 있는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혜진 씨라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언니가 말기 암이라고,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고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위해 일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 언니,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눈물이 났어요. 이게 과학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저희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예진이었습니다. 박사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TV 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예진 씨, 언니는 어떠세요? 조금 나아졌어요. 오늘 뉴스 보고 웃었어요. 살 수 있다고, 희망이 생겼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꼭 살 거예요. 약 나오면 제일 먼저 쓸 수 있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전화를 끊었어요. 미연 박사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CNN이었어요. 사우스 코리어 오펀즈 누 에러 어브 스페이스 메더선. 한국, 우주의학 새 시대 열다. BBC도 보도했어요. 코리언 브레이크스루 쿠드 세이브 밀리언즈. 한국의 돌파구, 수백만 명 구할 수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우리 유명해졌네요. 그러게요. 미연 박사도 웃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귀환 캡슐 개발해야죠. 맞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안에 완성해야 해요. 할 수 있을까요? 준혁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미연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맞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라면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KARI 연구동으로 돌아왔어요. 실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죠. 책상, 모니터, 장비들.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 우리 위성이 여전히 궤도를 돌고 있었죠. 그리고 곧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거예요. 귀한 캡슐, 우주 약국, 더 많은 생명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투명성이 힘이라는 걸요. 그리고 과학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요. 미연 박사와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생각 중이었어요. 뭘요? 다음 프로젝트요. 벌써요? 준혁이 웃었어요. 쉬지도 않고요? 쉬는 건 나중에요. 저도 웃었습니다.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 사람이 책상에 둘러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죠. 우주 단백질 귀환 캡슐 개발 계획.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일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의 성취가 내일의 표준이 되도록요. 그리고 언젠가 예진의 언니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살 수 있도록요. 그게 우리의 다음 목표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창밖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로서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우리의 여정은 계속됐습니다. 밤 11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기자회견, 축하 행사, 정부 보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저는 KARI 연구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실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 책상, 모니터, 그리고 제가 3년을 보낸 이곳. 불을 켰어요. 책상 위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마지막으로 본 이미지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단백질 결정. 저는 의자에 앉아 그 이미지를 바라봤습니다. 육각형의 완벽한 구조. 투명하고 균일한 표면. 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결정. 마치 한 송이 얼음꽃 같았어요. 지상에서 만든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했던 것들과는요. 이건 우주에서만 가능한 완벽함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모니터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죠. 하지만 제 가슴은 따뜻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조용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진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제발 성공해주세요. 언니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미연 박사의 말도요. 누군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요. 준혁의 다짐도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건 단백질이 아니었다는 걸요.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담겨 있었죠. 살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싶은 가족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이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이미지를 확대했어요. 분자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하나의 원자 배열이 완벽했어요. 자연이 만든 기적이었죠. 아니, 우리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 의심받았던 것들, 공격받았던 것들, 모두 이겨냈어요. 진실로요.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이미지가 흐려지며 배경이 나타났어요. 우주였습니다. 검은 배경에 떠있는 지구, 푸른 행성이 천천히 자전하고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 예진의 언니가 있을 거예요. 병실에 누워 희망을 기다리는 그 사람.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우리가 만든 건 단백질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 말이 실험실에 울려 퍼졌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모니터 속 지구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 400km 상공에서 우리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었죠.
그 안에 든 작은 모듈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귀한 캡슐이 완성되면 저 단백질이 지구로 돌아올 겁니다. 누군가의 손에 쥐어질 거예요. 누군가를 살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다음 목표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요. 그냥 조용히 성취를 음미하고 싶었습니다. 3년의 여정, 수백 번의 실패, 밤샘 작업들, 눈물과 좌절들, 모든 게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냈으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예진이었죠. 박사님, 언니가 오늘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TV 보고 힘이 났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완성할게요. 약속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그중 하나가 우리 위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별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계속 나아간다는 것,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실험실로 돌아와 불을 껐습니다. 모니터도 껐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육각형 결정, 투명하고 아름다운 그것, 희망을 닮은 결정 한 조각.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고 또 우리의 미래였어요.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겠죠. 귀한 캡슐 개발, 새로운 도전들, 또 다른 어려움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니까요. 미연 박사, 준혁, 그리고 저. 믿음으로 연결된 우리였으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어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작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하늘에게일 수도, 별들에게일 수도, 아니면 우리를 지켜본 모든 이들에게일 수도 있었죠. 아니면 저 자신에게였을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끝까지 믿어서 고맙다고.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한국이 세계 최초로 우주 단백질 생성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우주의학 시대의 개막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저는 볼륨을 줄였습니다. 더 들을 필요 없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어둠 속 도로를 달렸어요. 하지만 앞은 밝았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길을 비춰주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러요. 그리고 모레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새로운 여정을요. 희망을 만드는 여정을요. 차창 밖으로 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 별들처럼 희망도 끝없이 이어지겠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한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저는 미소 지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는 준비됐습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희망은 가장 작은 결정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시작이라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이야. 저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